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중원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논문은 Instruct Score Towards Explainable Text Generation Evaluation with Automatic Feedback 이라는 논문으로 구글에서 나왔던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버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struct Score는 Diagnostic Report라는 것에 기반을 해서 텍스트 제너레이션의 퀄리티를 평가할 수 있는 Explainable 메트릭을 제안을 한 논문입니다. 이 과정은 먼저 LLM의 논리지를 추출을 해서 어떤 가상의 데이터셋을 먼저 구축을 하고 이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 후에 리워드 모델을 사용을 해서 휴먼 인스트럭션과의 얼라이먼트를 강화함으로써 좀 더 그 휴먼 이밸루에이션의 어떤 성능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어떤 텍스트가 있을 때 GPT-4를 사용을 해서 이 신세틱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라마 7빌리언짜리 라마로 파인 튜닝을 한 후에 이 파인 튜닝된 아웃풋을 기반으로 익스플레네이션을 생성을 하고 이 익스플레네이션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을 하여서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켜서 또 RLHF를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방법론입니다. 네, 먼저 기존 연구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이제 룰 베이스드 오토매틱 매트릭이라고 하는 블루와 같은 어떤 생성된 아웃풋의 품질을 평가를 하거나 어떤 텍스트의 품질을 평가하는 매트릭이 있는데 이러한 매트릭들은 표면적인 형태의 평가만 가능하고 이게 최근 논문들에서는 이 매트릭이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한다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평가로 인해 심지어는 어떤 연구나 연구 방향성, 연구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그레션을 한다던가 랭킹을 매긴다던가 혹은 뭐 그 문장이 생성될 확률 혹은 뭐 문장에 대한 또 확률을 추정을 함으로써 이밸루에이션 파이프라인에 학습할 수 있는 요소를 통합시키고 또 이밸루에이션에 잘하도록 이밸루에이터를 따로 학습을 시켜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론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어떤 싱글러 퀄리티 스코어를 생성을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의미는 이 어떤 평가해야 되는 아웃풋이 있을 때 점수를 왜 생성했는지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점수만 생성하기 때문에 이게 뭐에 대한 점수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평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왜 에러가 생겼는지 왜 평가를 잘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예시로 이제 아래 그림을 보여드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프롬프트 어떤 중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태스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라고 했을 때 원본 이제 레퍼런스 텍스트와 아웃풋 텍스트가 있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버트 스코어, 코멘 이런 매트릭이 이렇게 단일 스코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스트럭트 스코어라는 모델은 이런 어떤 같은 인풋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에러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스코어링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본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법론의 코어한 어떤 개념은 아웃풋 센텐스가 주어졌을 때 다이어그노스틱 리포트라는 것에 기반을 해서 어떤 점수, 그 숫자 형태의 퀄리티 스코어를 산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살펴보면 레퍼런스, Y라고 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레퍼런스와 캔디데이트 아웃풋이 주어졌을 때 이 캔디데이트 아웃풋은 평가 대상이 되는 아웃풋이 되게 되고요. 이것이 주어졌을 때 에러 로케이션, 그 다음에 에러 타입, 그 다음에 시비어리티 레벨을 포함을 하는 어떤 인터미디어트 다이어그노스틱 리포트를 생성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X의 퀄리티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 관점에서 보면 모델에는 인풋으로 이 X와 Y가 들어가게 되고 아웃풋은 이 여기 나와 있는 노테이션대로 LT, SE, E가 생성이 되도록 모델 M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습을 시킬 데이터가 저희는 휴먼 어노테이션 데이터, 즉 저 아웃풋에 대해서 인간이 점수를 매긴 스코어에 대한 데이터가 일반적으로는 많이 없고 뭐 있더라도 소수 아주 적은 수만 존재하기 때문에 모델 M을 학습을 저 형태로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스트럭트 스코어의 방식에 대해서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LLM으로부터 어떤 implicit explanatory knowledge를 추출을 해서 pre-trained language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에 나온 GPT-4와 같은 랭귀지 모델은 어떤 아웃풋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논리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추출하여서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을 파인 튜닝 하는데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렇게 학습을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한 후에는 어떤 인간의 어떤 평가, 인간의 선호도와 좀 더 얼라인이 되기 위해서 리워드 펑션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리워드 펑션 학습 위에 휴먼 인스트럭티드 오토매틱 피드백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웃풋에 대한 리워드 펑션의 피드백을 통해서 인스트럭트 스코어와 휴먼 라이크 익스플레네이션을 얼라인을 시킴으로써 학습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캔디데이트에 대한 스코어링, 이제 5점이든 1점이든 2점이든 이런 스코어를 어떻게 내냐에 대해서는 다이그노스틱 리포트에 에러의 수, 뭐 에러의 레벨, 에러 위치 뭐 이런 것들과 설명이 있었는데 어떤 이것들에 대한 것을 조합을 해가지고 스코어링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먼저 Implicit Knowledge Extraction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LLM은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어떤 풍부한 이벨루에이션 논리지를 학습했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메인과 토픽으로부터 타겟 랭귀지의 로우 텍스트 센텐스를 GPT-4로부터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노테이션, 이런 에러라던가 에러 타입이라던가 요거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없었지만 로우 텍스트에 대해서 에러의 수, 에러 타입, 어떤 에러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라벨을 지정을 하고 GPT-4로 캔디데이트과 각 에러 어노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생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캔디데이트하고 로우 텍스트 간의 오버 릴라이언스가 과도하게 이 포맷 같은 거에 의존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생성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로우 텍스트를 어떤 수도 레퍼런스 센텐스로 리프레이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캔디데이트 센텐스에 대해서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인풋을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GPT-4의 에러 타입하고 시비어리티 라벨하고 이 캔디데이트 로우 텍스트를 지정을 해주면 GPT-4는 어떤 요 로우 텍스트를 좀 변형을 한 신세틱 에러 센텐스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에러 로케이션, 그 다음에 수도 레퍼런스, 그 다음에 익스플레네이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수식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GPT-4로 생성을 이미 한 상태에서 input XY와 LT, SE, E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라마 모델에 대해서 7빌리언짜리 모델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은 X와 Y가 되고 아웃풋은 LT, SE, E가 됩니다. 이 라마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할 때 사용하는 로스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 로스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 왼쪽 그림에서 왼쪽에 해당하는 빨간색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Failure Mode of Explanation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Explanation이 어떤 식으로 생성됐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유형화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Explanation 아웃풋이 특정한 크리테리아를 만족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Failure Mode를 글로벌과 로컬 레벨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먼저 글로벌 Failure의 의미는 어떤 에러 타입, 에러 로케이션, 에러 익스플레네이션이 모두 부정확한 경우를 글로벌 페일리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로컬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 위에 있는 세 개의 필드 중에서 하나의 필드가 부정확한 경우를 로컬 페일리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로벌 페일리어와 로컬 페일리어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라고 하면 원래 사람이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용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케이스에 대해서 yes, no 형태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변환을 했고 이 변환된 질문을 바탕으로 GPT-4의 아웃풋을 사용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표는 각 value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담아놓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리워드 펑션 학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인스트럭티드 리워드 펑션이라서 실제로 사람이 어노테이션한 데이터를 쓰지는 않고 어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만 휴먼이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아웃풋을 사용해서 리워드 펑션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델 M, 라마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한 후에 이 synthetic candidate과 reference pair와 실제 데이터 간에는 discrepancy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분포가 다른 현상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리워드 펑션을 통해서 이러한 discrepancy를 경감시킬 수 있고 이를 위해서 리워드 펑션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 펑션을 어떤 식으로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supervised training dataset 인풋 아웃풋 페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J와 K라고 노테이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모델 특정한 제너레이션 모델 MI라고 노테이션을 할 수 있는 I라는 제너레이션 모델의 인풋으로 여기 위에 있는 J를 사용을 해서 HI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K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 아웃풋인 K와 HI가 얼라인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모델 M 파인 튠드 라마의 인풋으로 HI와 KI 요것과 요것을 같이 넣게 되어가지고 타피 샘플링을 통해서 OI라는 다이어그노스틱 리포트를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약에 8개를 썼다고 하면은 이 MI가 1부터 8이 될 것이고 OI도 뭐 8개가 될 것입니다. 그 후에 LLM을 통해서 HI와 KI 그리고 OI 페어에 대해서 로컬 글로벌 페일리어를 평가를 하게 합니다. 이 과정은 GPT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인스턴스 H와 K 페어에 대해서 N개의 다이그노스틱 아웃풋을 샘플링을 한 후에 피드백 스코어를 통해 페어와이즈 랭킹을 계산을 합니다. 즉 일반적인 리워드 펑션 학습 방식과 같이 랭킹이 높은 인스턴스에 대해서 리워드를 높게 부여하도록 리워드 펑션이 학습되게 되고 여기서 사용했던 스코어는 전체 필드 아까 말해드렸던 세 가지 필드의 수 중에 코렉트 필드의 수가 몇 개인지로 그 계산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리워드 펑션을 학습시키는 로스는 일반적인 리워드 로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킨 후에는 어떤 매트릭의 아웃풋, 즉 파인 튜닝된 라마의 아웃풋을 어떤 인간의 어떤 니드, 인간의 어떤 평가와 얼라인이 되도록 랭킹을 매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피 샘플링을 통해서 캔디데이트 아웃풋을 샘플링을 하고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아웃풋을 선택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RLHF에서 많이 사용되는 PPO를 사용을 해서 리워드에 대해서 파인 튠드 라마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실험 파트입니다.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GPT-4로부터 어떤 implicit evaluation knowledge를 제대로 추출을 해가지고 7빌리언짜리 모델의 이벨루에이션 능력에 대해서 디스틸레이션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후에는 이제 이 실험 세팅이 다 이제 트랜슬레이션 상황에 대한 이벨루에이션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잉글리시 랭귀지 간의 랭귀지 안에서의 도메인,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서 퀄리티가 어떤지 그 다음에 잉글리시 테스트와 다른 언어에 대한 트랜슬레이션 성능은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리워드 펑션이 휴먼 익스펙테이션과 실제로 얼라인 되는 쪽으로 모델이 학습이 되도록 도움이 됐는지 등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메인 리절트입니다. 먼저 인스트럭트 스코어가 모든 언슈퍼바이즈드 매트릭보다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서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이 언슈퍼바이즈드 매트릭, 블루와 같은 그런 방식이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것이 휴먼 어노테이션 데이터로 어떤 파인 튜닝된 매트릭에 대한 성능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스트럭트 스코어의 성능을 보시면 슈퍼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데이터, 즉 휴먼 어노테이션 데이터로 학습된
이 두 가지 방법론보다도 우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어세스먼트와 MQM 데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 에러 어노테이션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데이터를 의미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학습된 지금 현재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코멧 22와도 캔달 코릴레이션 기준 0.3%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메인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도메인 관점에서도 인스트럭트 스코어가 모든 언슈퍼바이즈드 매트릭보다 우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볼드체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커먼스, 챗 소셜 도메인에 대해서는 코멧과 이제 매트릭 XXL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지만, 뉴스 도메인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갑자기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자들은 뉴스 도메인 다이렉트 어세스먼트 데이터와 MQM 데이터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영어가 아닌 데이터에 대한 실험 성능입니다. 먼저 타겟 랭귀지가 영어가 아닌 이제 독일어와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태스크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챗GPT와 GPT 3.5를 제외를 하고서는 언슈퍼바이즈드 매트릭의 성능을 모두 뛰어넘었지만, 슈퍼바이즈드 매트릭은 뛰어넘은 경우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 저자들은 라마의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자체가 영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non-English 랭귀지에 대한 태스크 세팅 자체가 두 언어 간의 인스트럭트 스코어의 얼라인먼트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는 인스트럭션과 리스폰스는 영어가 되게 되는데, 평가 대상은 다른 언어로 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GPT-4를 사용을 해서 Failure Accuracy 레시오를 산출을 해서 어떤 모드가 얼만큼 발생했는지를 확인해 봤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스트럭트 스코어는 메이저 마이너 디스어그리먼트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 로케이션에 대한 할루시네이션도 8.2% 정도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워드 모델이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를 살펴보면, 4개 도메인 중 3개 도메인에서 리워드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향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스 도메인의 성능 향상폭이 가장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 인스트럭트 스코어에서는 어떤 설명 가능한 텍스트 제너레이션 이벨루에이션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는 LLM GPT-4를 사용을 해서 임플리시트 이벨루에이션 논리지를 추출을 해서 작은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해서 디스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휴먼 인스트럭티드 LLM 피드백을 통해서 리워드 펑션을 학습을 시키고, 이를 통해 휴먼 리퀘어먼트와의 얼라이먼트를 향상시켰다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